요거는 제가 해외 주식 주 거래로 쓰고 있는 미래세 증권이고요. 수익은 1억 정도 이제 난 상태입니다. 이제 세부적인 계좌 내용을 보여드리면요. 요게 지금 이제 계좌인데요. 기회를 이제 기다리면서 달러는 한 12,000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는데 더 관심 있는 종목부터 해서 미국 종목부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 순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음, 음.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 모건은 저번 주에 샀어요. 저번 사가지고 사실상 은행주가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샀고, 당연히 이제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산 거기 때문에 한 주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4월에 주식을 많이 사고 7, 8월 때 많이 팔았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떨어질 까 생각해서 팔았는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팔 때 한 주 정도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결국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리소시스, 월트 디즈니 뭐 이런 것들을 한 주씩 계속 가지고 있는 주식이 도큐사인, 뭐 EQT 여러 가지 이제 적지만 가지고 있는 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움직임을 보려고 가지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벳 요거는 제가 이번에 잠깐 그린랜드 때문에 떨어질 때 한 주 더 매수를 해서 두 주가 됐는데, 기회는 좀 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었을 때 이제 AI 이런 혁신에서 알파벳이 승기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결국 나오는 수준이 비등비등하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자본 싸움이 될 텐데, 계속 챗 GPT 경우에는, 오픈 AI 경우에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미 알파벳은 대기업이고 매 분기마다 엄청난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통해서 계속 자본을 태워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 섭렵하는 것은 알파벳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지금 요새 걱정하는 것은 중국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중국 AI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경제 상대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미국 기업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알파벳의 전망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편이고,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을 때 많이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랩 홀딩스도 보고 있는데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때문에 이제 많이 가격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하지만 과연 동남아에서 자율주행차가 들어올 수 있을까?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좁은 길에 오토바이 있고 이런 것을 미국처럼 1시간 동안 쭉 가거나 이런 식의 자율주행이 통하지 않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건비 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들어오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거기서 이미 섭렵하고 있는 그랩이 앞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동전주지만 좀 더 기회가 오면 많이 매수해서 가지고 있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트 하인즈는 지금 여러 가지 주식들이 다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제가 2, 3년 넘게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가 난 매단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지금 안 좋은데, 사실상 크래프트 하인즈 케찹 자체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가격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아닌 다른 케찹들, 좀 더 싼 PV 케찹들을 먹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어찌되었던 케찹 프렌치 케찹으로 프랜차이즈 케찹으로서 하인즈 케찹은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현재 배당이 6%가 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분할 전문 CEO가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분할을 해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은 팔아버리겠다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오ren 버핏은 기업 자체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좋지 않다라고 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분할한다고 하니까 분할 이슈로 뜰 수는 있겠네. 그럼 그때까지 6% 배당 받으면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그리고 이익 많이 떨어졌으니까 혹시나 기술주가 흔들리고 주식이 흔들린다고 해도
요 주식 안 흔들리겠네 생각해서 주식이 많이 흔들릴 때 도망칠 수 있는 도피처, 노아의 방주로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샀고, 뭐 저번 주에도 샀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가격이 떨어질 때 조금씩 더 매집을 해서 분량을 키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는데 내가 아직 살 미국 주식이 남아 있어. 살 게 없어. 이미 많이 올랐어. 그럴 때 요 주식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라일리도 지금 한 주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비만약이 결국에는 헬스제 보충제 먹듯이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고 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회를 보고 있고 최소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미국장에서 조정이 와요. 조정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올해는 특히 더 대통령 2년 차라서 흔들림이 많은 해기 때문에 분명 기회는 올 것이고 그때 매수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오르는 걸 보면서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냐 하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있고 기회가 될 때 조금 더 매수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산 주식이 나이키인데 계속 모으고 있어요. 나이키를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곧 2월 달에 관세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관세가 위법하면은 뭐 트럼프 정부에서는 당장 다음 날에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다른 대안들을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관세 때릴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은 없습니다. 요건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안보라든가 미국에서 중요한 제품에 대해서 한정적으로만 관세가 먹여질 것 같아요. 관세 힘이 이렇게 약해진다고 하면 현재 미국에서 뭐 반도체 이런 거 말고 나이키 신발 같은 거를 꼭 굳이 미국에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관세 힘이 옅어지게 될 것이고 현재 지금 관세 때문에 좋지 않은 소비재주 좋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이미 많이 떨어진 나이키 그리고 뭐 제가 사고 있는 이제 맥주 회사 이런 거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맥주 회사 주식은 이미 많이 모았고 나이키는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을 조금씩 또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티 인컴 주식은 한국 주식 미래셋 리츠처럼 여기도 똑같이 배당주가 지금 배당이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이 쳐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대출 금리가 4% 초반인데 이 리얼티 인컴이라던가 뭐 제가 한국에서 사고 있는 미래셋 리츠 같은 거는 10%씩 9% 10% 이렇게 나오고 뭐 버라이즌이라던가 이런 것도 6% 7% 나오거든요. 크래프타인즈도 6%고요. 4% 대출 금리로 빌려서 6% 배당받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남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데 다만 제가 쓸 수 있는 기회비용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부리고 많이 옮겨가지 않고 뭐 달러가 있을 때 그리고 가격이 좀 괜찮아 보일 때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리얼티 인컴도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이건 배당도 주고 에너지 주식이니까 괜찮을 건지 알고 샀다가 해가 바뀌고 트럼프 정부가 되고 트럼프 정부가 석유 맘대로 뽑으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에너지 가격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많이 무너졌고 이게 오르려면 석유 가격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가망은 좀 없어 보여요. 근데 없어 보이는데 굳이 이 가격에서 팔아서 다른 더 좋은 대안을 생각하기 힘드니까 뭐 기회가 되면 뭐 이것도 오를 때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상 방치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제가 좀 영화관이 잘 될 거 생각해서 가지고 있었었는데 오판이었던 것 같고 요거는 향후 기회 봐서 정리를 해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제가 말씀드렸던 모델로 파는 맥주 회사고 요거 이제 괜찮게 계속 갈라거라 보고 있고 테바 인더스트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국적에 가지고 있는 제네릭을 잘 만들고 있는 제약 회사입니다. 제약 회사 중에서
어찌되었던 제약회사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가 더 있을까? 우리나라 주식도 제약회사 사고 싶었지만 어, 코스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덩달아 오른 면이 있어서 좀 비싸게 보였고 테바 요게 몇 년 동안 계속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네릭은 잘 만들기 때문에 이게 망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네릭이기 때문에 수익은 어느 정도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AI 시대가 오니까는 바이오는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투자한 것이 이 테바 그리고 홍콩 중국 바이오 ETF랑 중국 바이오 ETF입니다. 확실히 AI 기술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오픈소스로 다 밀어주고 다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바이오가 이제 좀 잘 나갈 것 같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그 외에서는 테바 오히려 테바가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있고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TORM도 역시 이제 이거는 그냥 배당을 받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발레란 주식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구리라든가 이런 구리 광산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 회사인데 어찌되었던 이런 식으로 지금 제 싸우게 되면 경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인플레 효과 때문에 자원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금, 은 이렇게 구리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광산 회사에 투자하는 걸 더 제가 더 선호하거든요. 왜냐면은 금, 은 이런 것은 배당이 안 주는데 발레에 대한 배당금은 10%가 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 대출 이자는 4%대인데 발레는 10%대 거의 배당을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가지고 팔아서 가지고 그냥 내 주식으로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어찌되었든 뭐 오르지 않으면 배당을 받고 오르면 차익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좀 괜찮은 거래라 싶어서 그냥 브라질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고 그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레 주식이 어딘지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발레가 발리 요 주식입니다. 요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버라이존도 이제 같은 이유로 가지고 있었었는데 사실상 이거는 제가 너무 일찍 들어갔었어요. 한 3년 전에 그때는 환율이 되게 좋았을 때라서 1077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싼 달러를 모아둬야 되는데 이 모아둔 달러로 뭘 사지 싶었을 때 따박따박 배당을 주는 버라이존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라이존 많이 샀는데 물론 그래서 따박따박 배당을 받고 있지만 사람들이 배당주에 관심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버라이존은 이제 가격이 괜찮지만 제가 크라운에서 가지고 있는 예전에 사고 있는 그 버라이존 주식은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배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고 언젠간 또 좋을 때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서 증권 계좌 내에서 또 이제 계속 다른 나라 주식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중국 홍콩 주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은 제가 따로 책을 사서 공부하고 따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찾은 종목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에너지 회사를 제가 좋아해서 샀는데 일단 이제 2024년에 경기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에너지 회사를 많이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팩은 그냥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 배당이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있고 기회가 오면 더 사고 페트로차이나라든가 또 더 사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안 왔어요. 그래서 기회가 오면 좀 더 사고 싶은 주식이고요. SMIC가 대박이 난 주식입니다. 보시다시피 400% 넘게 수익이 났는데 요게 한창 중국 홍콩 반도체를 제재할 때 그때 가격이 똥값이었을 때 샀던 주식들입니다. 하지만 SMIC가 거의 유일한 중국 홍콩 내의 파운드리 회사예요. 이 회사 망하면 중국 홍콩 망한다. 어떻게 되었든 중국에서는 SMIC 살려낸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냈고 그리고 현재 기술력까지 확보해서 반도체를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항생 차이나 엔터프라이즈는 항생 지수를 추정하는 ETF인데 이때 많은 금액을 그러니까 시진핑이 덩샤오핑 말고 누구였죠? 그 앞에 지금 갑자기 방송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앞선의 지도자를 끌어내면서 자신이
성공시켰을 때 그때 홍콩 주식이 급락했었거든요. 예, 그런 시즌 때 많이 모았던 주식인데 다소 아쉬운 게 뭐냐면 항생 엔터프라이즈 E ETF보다 K웹, 그러니까 중국, 홍콩 내에 있는 대형 기술주 ETF가 훨씬 수익률이 좋습니다. 같은 때 샀는데 거의 2배 차이 나요. 지금 봤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글로 샀으면 더 좋았을 건데 싶었는데 어찌됐든 굳이 팔진 않고 가지고 있고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ETF를 매집할 때는 K앱이라든가 기술주 관련된 거 좀 더 조심해서 이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화태증권도 아주 경기가 안 좋을 때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고 이제 북방 히토 같은 경우는 히트를 판매 회사인데 사실상 이게 국가 기업이기 때문에 망할 일은 없죠. 그리고 항상 이슈가 될 때마다 히트를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히토 관련된 이 국방 히토는 망할 수가 없다. 뜰 수밖에 없다 해서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 이슈가 됐을 때 좀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데 정치 이슈 관련된 회사라서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생각은 없고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뛰면 팔고 혹시나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렇게 반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K웹, K웹이 어딨죠? 항생테크 이제 그리고 과창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K스타 해가지고 과창판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어요. 그래서 소량 넣고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데 안 떨어지고 또 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데 이것도 기회가 되면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 K텍 이것은 요새 더 추가한 건데 사실상 제가 홍콩 전기차의 미래가 지금 K웹보다 밝다고 보진 않거든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종목의 다변화를 위해서 비아드 주식도 가지고 싶으니까 그런 면에서 K텍 주식도 조금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중국에 대해서 미래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홍콩 상승, 지수 상승 3배 ETF YINN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안 팔고 좀 더 오래 보유하고 있고 기회가 온다고 하면은 제가 ISA 계좌,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중국, 홍콩 ETF 계좌를 많이 사겠지만 그 3배 ETF를 살 수 없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 계좌에 대해서는 YINN 많이 매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주식은 좀 아쉬웠던 것이 제가 그 나머지 지금 뭐 스미토모 광산 같이 원자재 상승에 베팅할 수 있는 광산 회사는 작년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지금 판 이후에 좀 많이 오르고 있죠. 물론 제가 팔았을 때도 많이 오른 상태였지만 더 올라서 좀 아쉬운 면이 있고 그리고 일본 자체에서 일본 수출기업 엔터프라이즈 회사 그러니까 소니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포함된 ETF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작년에 많이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소량만 가지고 있는데 이 글로벌 X ETF거든요.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어찌됐든 뭐 이제 판 건 어쩔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잘 끌고 가면서 좀 더 좋은 시절에 팔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루베니, 스미토모, 미쓰비시 요 회사들 그리고 미쓰비시, 스미토모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는 저기 크레온에 있군요. 있는데 요것들이 미국 아니다 일본 상사 주식회사예요. 제가 2024년 8월에 그때 일본 엔화, 일본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본 니케이 225가 갑자기 급락했죠. 그때 추가 매수했던 주식들입니다. 이제 많이 올랐는데 조금 더 기회가 오면 좀 더 사고 싶은데 이제 기회가 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크레온 넘어가서 크레온의 보유 종목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 이제 크레온 그 대신증권 계좌인데요. 제가 정말 후회하는 것이 제가 해외 주식을 크레온 계좌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보기에나 쓰기에나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전부 미래셋증권을 통해서만 매수를 하고 있고 이 크레온 그 계좌는 파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용도로만 쓰고 있고 사는 데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안 쓰고 싶어서. 사실상 이 계좌 자체를 옮겨버릴 수도 있는데 옮기려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팔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에 있는 주식들을 팔거나 그리고 배당금을 빼올 때만 쓰고 있는 그런 계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수익 1억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현재 계좌에 남아있는 수익, 제가 이미 실현시킨 수익, 배당받은 수익들은 아예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크레온도 이런 거 업데이트 시켜주겠지 하는데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쉬웠던 것이 자동 매수 방법이 되게 흔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때 크레온에서 됐었어가지고 야뭐 원화가 있어도 사두면 다음날 알아서 자동 결제가 돼 좋아했었는데 크레온의 자동 결제 환율은 우대 환율은 기본이 85%거든요. 우대 환율에서 자동 결제 썼을 때는 50%입니다. 50%. 한마디로 환율에서만 이미 거의 1% 정도 손실 보고 하는 건데 그때 한창 돈이 없었을 때 절약해서 돈을 모아서 투자했었을 때 그때 구스로만 좀 아꼈으면은 지금 더 큰 돈 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던 크레온에 있는 보유 종목들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는 제가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에 샀던 보유한 지 6년이 넘어 있는 주식들도 여기에는 있어요. 그게 어떤 주식들이냐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마루베니, 미쓰이물산, 스미토모 상사, 미쓰비시 상사 있지 않습니까? 요게 제가 2020년 8월 즈음에 매수했던 주식들입니다. 지금 6년째, 해수로 6년째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수익률이 168%, 462%, 398%, 387% 이렇게 대박이 난 주식입니다. 이때만 해도 일본에 대해서 이제 일본 주식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유튜브에서 일본 멸망, 일본 2년 내에 멸망한다는 거에서 확실한다 하면서 일본 멸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도배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나와서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싹 사라졌죠.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남들 망한다 할 때 그때 베팅하는 것이 이제 고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주식들에 대해서는 보시면 중국 주식으로서 이제 중국 인프라 주식, 중국 광대환경, 중국 북경수도그룹, 중국 석유화학, 광선철도 이런 거 가지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요게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배당이 괜찮습니다. 뭐 5%, 6%는 기본으로 주고 7%씩 기본으로 주기 때문에 그냥 인프라 주식이니까 어쨌든 미국 홍콩도 뜨면은 인프라도 오를 테니까 그냥 배당 받으면서 가지고 있자. 배당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서 주식 수익률로서 배당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 요것도 지금 그때 한창 시진핑이 이제 삼선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떨어졌었을 때 사서 지금 가지고 있고요. 농업은행, 공상은행 또한 그렇습니다. SMIC 같은 이유로서 가지고 있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 엔터프라이즈 주식 항생 ETF 가지고 있고 메이투안, 알리바바 가지고 있는데 알리바바는 제가 좀 2023년에 주식담보대 대출을 일으키면서까지 살 정도로 좋아했던 주식들인데 많이 손해를 봤었죠. 30%까지 손실을 봤었는데 안 팔고 버텨서 지금 다시 원금 회복하고 상승이 된 상태입니다. 우통객차 홍콩 중국에서는 전기버스 쓰는데 전기버스 자체가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기버스 보급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해서 중국 주식인데 가지고 있었던 걸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상해 유가치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부동산 상하이에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서 상하이면은 괜찮아. 부동산이지만 괜찮았는데 여전히 부동산이 좋지 않아서 수익률이 비리비리하지만 어쨌든 배당을 받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레온 주식들이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한 주종만 가지고 있는 주식들도 있고 이제 오랫동안 손실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주식도 많이 있습니다. 혹자는 그리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그리고 유명한 대가들 중에서는
이제 보유 종목 수를 한정적으로 가져가라. 소수 종목에만 집중 투자해라. 그래야 많이 벌 수 있다.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방법도 맞을 수 있겠지만 저는 수익률이 높을 수 있겠지만 소수 종목에 집중해서 실패했을 때 손실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약간 비중이 좀 작아야 혹시나 실패했을 때 손실도 크지 않고 그리고 그 주식에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물론 모멘텀 주식들 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언제 이 주식이 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 주식도 좋은 날에 올 것이다. 기대가 있는 그런 저력 있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프트업. 제가 만약 보유 종목 주식 수가 적어서 한 5개 종목에만 투자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프트업이다. 그러면 현재의 하락 구간을 제가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종목이 많기 때문에 뭐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1억이 된다고 하지만 제 평가 금액에서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체 계좌에서는 손실이 안 나고 수익이 난 상태로 올해도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주식들이 생각보다 좀 더 비리비리했었을 때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 너도 너희 때가 오면은 그때 충분히 날아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딴 걸로 수익 내고 있고 그때까지 기다려줄게. 그러니까 잘해봐. 기다려줄 수 있고 더 투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운영해왔고 현재 운영 방식에 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뭐 게시글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부 합쳐서 긴 시간 동안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